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숙향전 2부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선의 어머니가 완월로에 올라 달구경을 하다 멀리서 여자의 통곡 소리가 나는 걸 듣는 장면에서 끝났었죠. 과연 이 울음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선의 어머니는 바로 하인들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마침 자리에 있던 이선의 유모 남편은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갔는데요. 무덤 앞에서 웬 소녀가 울고 있는 거죠. 알고 보니 이선의 낭자 숙향이었어요. 절개를 지키려는 숙향이가 죽기 직전에 노파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바로 유모의 남편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연을 들은 이위공 부부는 숙향이가 너무 딱해서 우선 데려다가 살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숙향이. 근데 사실 선희 어머니가 숙향이를 보자마자 너무 예쁘니까 반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숙향이에게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자세히 물어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선이 태어날 때 선녀들이 와서 선희의 짝은 김전의 딸 숙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숙향이가 부모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선의 어머니는 꼭 숙향이의 근본을 알아서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해요. 그런데다 숙향이가 정말 진실하고 착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한 번은 숙향이가 시아버지 관복을 지어줬는데 수도 잘 놓고 솜씨가 뛰어나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숙향이 이위공 부부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고 있을 때 선은 서울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다 과거의 응시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즉시 한림학사가 되어 고향으로 내려와 숙향이를 먼저 찾으러 가네요. 하지만 숙향이가 살았던 이화정엔 아무도 없으니 이선은 슬퍼하다가 부모님을 뵈러 가죠. 와,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숙향이가 바로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렇게 이선과 숙향은 다시 만나 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선이 형주지방 자사로 발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먼저 형주로 떠난 이선은 똑부러지게 백성들을 살피고 정치를 잘 해서 모두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선이 자리를 잡자 숙향이도 뒤늦게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가는 도중 예전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강에 들러 제사도 지내고 또 장승상 댁에도 들르게 돼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장승상 부인과 자사 부인 숙향. 근데 장승상 부인이 전날 죽은 딸의 제사를 지내느라 바로 만나 뵙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숙향은 딸의 사연을 물어보는데요. 사실 그때까지 승상 부인이 어른이 된 숙향이를 못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숙향이가 따님의 화상이 있다고 하니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자신의 소녀 때 모습이 그려진 그림을 승상 부인이랑 같이 봐요. 그리고는 제가 비록 곱지는 못하지만 숙향낭자에 비해 어떤가요? 이러면서 그림 옆에 섰더니 다들 깜짝 놀라요. 둘이 너무 닮았으니까요. 승상 부인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만 흘리네요. 이제 드디어 숙향은 자신이 바로 그 숙향이라고 밝히고 지난 일을 다 얘기해 주죠. 그러니 장승상 부부는 대성통곡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숙향은 장승상 부부와 한 달을 즐겁게 보낸 후 다시 형주지방으로 떠납니다. 근데 가는 길에 계양 땅을 지나게 되면서 문득 자신의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고알미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양태수 김전이 숙향이의 아버지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하인들이랑 같이 계양태수를 찾아갔는데 태수의 이름이 김전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김전은 승진을 해서 이미 양양태수로 정근을 갔나 봐요. 하지만 양양은 너무 멀고 하인들은 지쳐있는 상태에서 숙향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김전은 낙양 태수로 있을 때 이위공의 명령대로 숙향이를 죽이지 않아서 계양으로 좌천됐었잖아요. 근데 이선이 형주자사로 부임하고 나서 관리하는 구역의 수령들을 인사이동시켰었나 봐요. 이때 김전이 워낙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양양태수로 승진을 한 거였어요. 양양태수는 형주자사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사위가 장인어른 승진시켜준 거네요. 어쨌든 하루는 김전이 형주자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반야 강가에서 허술한 차림의 노인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노인은 태수가 지나가는데도 엄청 불손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근데 김전은 한눈에 이 노인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봐요.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노인에게 절하니까 노인이 더 공손하게 절해야지, 응? 사위 덕에 그만한 벼슬을 얻었다고 어른을 업신여겨?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숙향이 얘기까지 꺼내니까 김전이 깜짝 놀라요. 김전은 숙향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노인이 쉽게 알려주질 않네요. 그러다가 노인은 김전에게 하인들을 물리치고 너 혼자 있어야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김전이 노인 말대로 혼자 기다렸더니 갑자기 비가 퍼붓다가 또 눈에 파묻혀 얼어 죽을 뻔하다가 아주 고생고생해요. 아무래도 노인이 김전을 시험하는 것 같죠? 어쨌든 김전은 오래 기다린 끝에 간신히 노인에게 숙향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낙양 태수였을 때 만난 숙향이가 딸이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 지금 형주 자사의 부인이 숙향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 거죠. 이때 숙향은 양양으로 가지도 못하고 고민하던 중 꿈에 마구알미가 나타나 이번에도 부모님을 못 만나면 10년 후에나 만날 것이니 꼭 찾아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 숙향은 바로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양양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김전 부부가 엄청 기대를 하고 있다가 자사 부인이 장승상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완전히 실망을 해요. 과연 이번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앞뒤로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성 안으로 들어서는 자사 부인 숙향. 진수 성찬의 대접을 받은 후 드디어 태수 부인 장씨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씨는 숙향이에게 나이를 묻더니 자기 딸이 생각난다며 눈물만 줄줄 흘리죠. 그러니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장씨 부인이 숙향이 낀 옷가락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바로 자기 딸 숙향이를 놓고 도망갈 때 옷고름에 메워줬던 반지랑 똑같았거든요. 부인은 어디서 그 옷가락지를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자사 부인이 부모님과 이별할 때 옷고름에 끼워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장씨는 자사 부인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걸 알고 지난 사정을 이야기하며 대성통곡합니다. 숙향의 아버지 김전도 너무 기뻐서 미친 듯이 좋아하고 형주 자사도 바로 찾아와 큰 잔치를 베풀죠. 그런데 이 사실을 황제까지 알게 되자 황제는 김전을 형주 자사로 승진시키고
이선은 조정으로 부릅니다. 이선이 형주 자사로 있을 때 도적들도 잡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거든요. 그러니 숙향은 또 부모님과 이별하게 되어 너무너무 섭섭해 하는데요. 이선이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김전 부부까지 서울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황제는 이위공을 위왕에 봉하고 김전은 병부상서, 이선은 초공 대승상에 임명하고요. 또 장승상은 우승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숙향은 친부모님의 장승상 부부까지 모두 서울에서 만나 함께 지내니 너무 행복해합니다. 한편 황제의 셋째 동생 양왕에게 매향이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양왕이 예전에 이선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위공 허락을 받고 딸이랑 혼인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선이 부모님 몰래 숙향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일이 어그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왕이 완전히 화를 내면서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매향공주가 자긴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없다고 폭탄 선언을 했었어요. 그러니 무남동녀 딸 때문에 근심 걱정에 쌓였던 양왕. 근데 이선의 벼슬이 초공까지 올라가니까 차라리 매양이를 둘째 부인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날 바로 황제랑 이위공에게 얘기를 꺼내 황제가 이선을 궁궐로 부릅니다. 하지만 이선은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 병이 났다고 거짓말하면서 안 가버려요. 그러니 양왕은 이선에게 앙심을 품게 되죠. 마침 이때 황태우가 심각한 병을 얻어 조정이 어수선한데 한 도사가 찾아와 복례산 개연초랑 천태산 선약, 또 동해용왕의 계안주를 얻어야 병이 낫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데 양왕이 초공 이선이 재주가 좋으니까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앙심을 품더니 복수하나 본데요. 사실 복례산도 진짜 가기 힘든 곳인데다 동해면 수궁이어서 살아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이선은 황제의 명령이니 충성을 다해 구해오겠다고 하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죠. 당연히 가족들은 너무너무 슬퍼하고 숙향은 남편을 위로하면서 자신의 옥반지를 정표로 주네요. 드디어 길을 떠난 초공 이선. 그런데 떠난 지 10일 만에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일행이 다 죽을 만큼 큰 위험에 빠집니다. 그때 호련히 물속에서 큰 짐승이 나와 이 바다를 지나면서 왜 용왕한테 제사도 안 지내고 가려고 하느냐? 보배라도 있으면 내놓고 가거라. 이러니 이선은 숙향에게 받은 옥반지를 내줘요. 그랬더니 물짐승이 이건 동해용왕의 계안주인데 어디서 훔쳤냐고 하면서 바닷속으로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휩쓸리듯이 큰 궁전 앞에 다다른 이선과 일행들. 하지만 그 옥반지가 김전의 딸 숙향이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용왕은 이선을 정중하게 맞아들입니다. 예전에 제 누이가 죄를 지어 귀양을 갔다가 어부한테 잡혔었는데 김상석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기 위해 진주를 드렸는데 옥반지에 박힌 진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진주를 가지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죽은 몸에 얹어두면 살이 썩지 않는 보배죠. 이러더니 귀인을 못 알아봐 죄송하다고 하면서 크게 잔치를 베풀어줘요. 김전이 결혼 전에 거북이 구해줬다가 진주 얻었었잖아요. 아마 그 거북이가 용왕 누이인가 봐요. 그런데다 용왕은 복례산으로 가는 길이 엄청 험한데 마침 이선을 모시고 가겠다는 소년 왕자가 나타나니 모든 준비를 다 해줍니다. 번개같이 달리는 배를 타고
왕자와 함께 길을 떠난 이선. 가는 도중 이 나라 저 나라에 들을 때마다 용왕이 준 공문을 보여주며 간신히 통과해 드디어 복례산에 도착하죠. 이제 왕자는 이선에게 배에서 기다릴 테니 얼른 약을 구해오라고 해요. 그런데 험한 산길을 혼자 헤쳐가는 이선 앞에 호련히 청악을 탄 신선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자네를 오랜만에 만나니 옛 생각이 나는군. 그래, 인간 세상의 재미가 어떤가? 설중매는 만나봤고? 이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선에게 차를 한 잔 주니 이선은 그걸 마시고 나서 또 천상의 일을 싹 떠올려요. 태을 진군으로서 죄를 지었던 일이랑 능어선의 딸 설중매와 부부가 돼서 살던 일들이 생각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중매는 태을이 월궁소화를 좋아하는 걸 알고 항상 소화를 질투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부모님이랑 태을이 다 인간 세상으로 귀양 가는 바람에 그들을 보려고 물에 빠져 죽어 양왕의 딸로 태어난 거였대요. 그러니 이선은 나는 죽어도 설중매랑 혼이 나지 않고 소아만 사랑하려고 했는데 하늘이 정하신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보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신선에게 황태우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받아 용궁으로 돌아온 이선은 또 약을 얻기 위해 천태산으로 가요. 그런데 천태산에는 숙향이를 돌봐줬던 노파, 바로 마구알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숙향이가 마구알미한테 편지를 써서 이선한테 가져가라고 했었어요. 마구알미가 천태산에서 선약을 다루는 선녀니까 편지를 주면 편이라도 봐주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 이선은 천태산에서 마구알미를 만나 편지를 주고 숙향이의 안부까지 전하며 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구알미와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 이선은 이미 황태우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바로 궁궐로 돌아와요. 그리고는 황태우의 시체 위에 옥반지를 올려놓고 입과 눈에 약을 넣어줬더니 황태우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황제는 너무 기뻐하면서 이선을 초왕으로 봉하고 김전은 좌승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선이 설중매인 매향공주를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이니까 숙향이를 정열왕비 또 매향이를 정숙왕비에 봉하죠. 이선이 드디어 운명을 받아들였네요. 이제 세 사람은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며 자식들을 잘 키워 자손이 번성한 가문을 이룹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초왕 이선이 70세가 된 7월 보름날 가족들과 잔치를 여는데 여동빈 성관이 찾아와 옥황상제의 명으로 초왕을 데리러 왔다고 말하죠. 초왕은 인간의 몸으로 어찌 천상에 올라갈 수 있냐고 하지만 성관은 복례산에서 받은 약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선이 복례산에 갔을 때 신선이 약 하나는 잘 갖고 있다가 70세가 되면 7월 보름날에 소아랑 나눠 먹으라고 했었거든요. 바로 그걸 깨달아서 초왕 이선은 왕비와 약을 나눠 먹으니 몸이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상을 당해 크게 슬퍼하며 장례를 치릅니다. 이렇게 입으로 나누어 이야기해드린 숙향전, 좀 길었나요? 그래도 등장인물이 많은 데다 사건이 다양해서 저는 약간 대하드라마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어려운 말들이 워낙 많아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